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미적분 첫 시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수수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열의 개념도 사실 수원에서 배웠었죠. 이 두 가지의 짬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선 수열 생각해 봅시다. 수열. 수열은 어떤 거였어요? 수를 나열한 거였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n번째 이렇게 끝까지 계속 나열이 되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은 뭐였습니까? 극한 x를 예를 들어서 뭐 7로 보내는데 fx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무한히 가까이 가느냐, 또는 x를 무한대로 보내기도 했죠. 얘는 어디로 가느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열의 극한은 이제 뭐를 의미하느냐, 여기서 조금 눈치챘듯이 지금 얘가 무한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첫 번째 이런 거를 극한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을 지금 뭐 바꾸는 건 n밖에 없죠. 변하는 게 지금 n을 뭐 일곱 번째 an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왜냐면 a의 7을 구하면 되니까요. 그죠? 수열에서 극한을 따질 건 사실 뭐냐면 이 n을 무한히 보냈을 때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느냐, 즉 이 수열이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느냐를 따지는 게 되겠죠.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 똑같아요. 만약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즉 이 수열을 쭉 무한히 가까이 무한히 계속 갔을 때 어느 지점을 향해 무한히 가까이 가느냐를 따져주는 건데, 만약에 한 지점을 향해 가까이 간다면 이 값으로 수렴한다. 이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한 값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산은 조금 이따 보고, 수렴한다는 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 예를 들어 봅시다. AN은 n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1은 1, A2는 2분의 1, A3는 3분의 1, A4는 4분의 1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러면은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를 향해 무한히 가까이 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조금 추정하기가 어렵죠. 얘가 뭐 어떻게 가는지를. 근데 우리 함수의 극한을 배웠었잖아요. 함수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를 함수로 생각해 볼게요. fx 이퀄 x분의 1로.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0을 향해 가까이 간다는 건 우리 알고 있죠.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x는 0으로 간다는 거 우리 많이 배웠죠. 그쵸?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가 1일 때 그림이 좀 그렇지만 1이겠네요. 여기 똑같다고 해봅시다. 2일 때 2분의 1이 되겠죠. 3일 때 3분의 1이 될 거예요. 가만 보니까 사실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는 함수의 극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수열이라는 것도 함수적 관계에 있죠. 자연수를 대입하면 대입하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그죠? 네. 그렇다면 이 n을 무한히 보내면 어디를 향해 가겠어요? 이 위에 점들이니까 얘는 점점 찍히면서 결국에는 무한히 어디를 향해 갈까요? 0을 향해 가까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0으로 간다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이때 a는 n분의 1일 때, 그죠? 요렇게 판단을 해주면 돼요. 이전에 배웠던 걸 이제 좀 활용을 해봅시다. 즉 함수의 일부분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수열의 극한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3을 향해 그냥 3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수열의 극한은 당연히 3이겠죠. 무한히 가도 어차피 3을 향해 갈 테니까. 이런 거 볼게요. n 제곱분의 1. 어디로 추정하기가 어렵죠. 1 대입했을 때 1분의 1, 4분의 1, 9분의 1. 그래서 무한히 써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fx를 x제곱분의 1이라고 했으면 요거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제곱분의 1은 어디로 갔어요? 0으로 갔죠. 0을 향해 무한히 가까이 갔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보면 얘는 얘 일부잖아요. 사실은 1 대입한 건 x 값에 1 대입한 거고 2 대입한 건 x 값에 2 대입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나가다 보면 결국엔 얘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를 향해 갈 것 같아요? 0을 향해 가겠죠. 자,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선생님 계속 씁니다. 이런 것들을 애매하게 쓰는데 조금 슬그머니 넘어가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는 거를 어쩔 수 없어요. 교육과정상 이런 거고 극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극한의 그 수열의 극한의 극한값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조금 더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탐구해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고 재밌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상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일반항으로 보면 n분의 1만큼을 빼주고 있죠. 2에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얘가 어디로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죠. 무한히 커질수록 무한대분의 1 형태 비슷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를 향해 갑니다. 빼는 양이 사라지니까. 그죠? 이거 한번 볼까요? 3의 n제곱분의 1. 얘는 더 빠른 속도로 분모가 커지죠. 뭐를 향해 가요? 1을 향해 가겠죠. 왜? 요 3의 n제곱분의 1은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0을 향해 가니까. 그쵸?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발사는 선생님이 작년에도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x제곱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해봅시다. 얘는 무한히 커져요. 그쵸? 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x제곱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위에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4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커져요. 그러면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볼 때 an은 만약에 an이 n일 때 n제곱이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을 타고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어디 무한대로 가겠죠. 얘도 발산 무한히 올라가는 것도 발산한다. 똑같은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냥 무한히 내려가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사용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수열의 극한은 발산하는 게 뭐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지만 요발산 플러스 진동 발산이 있어요. 그냥 발산한다고 해서 무한히 커진다 또는 무한히 작아진다는 게 아니라 진동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an으로 해봅시다. 그럼 a1은 마이너스 1, a2는 1, a3는 마이너스 1. 계속 왔다 갔다만 하죠. 그렇죠? a4는 1. 자, 짝수항만 다 뽑아보면 1로 갈 거예요. 홀수항만 뽑아보면 마이너스 1로 가죠. 이거를 극한을 표현할 때 뭐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아니죠. 무한히로 가면 둘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짝수로 무한히 가는 거와 홀수로 무한히 가는 게 다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그냥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겠죠. 네. 그 내용들이 여기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것들도 보면 3의 n제곱 당연히 n이 커질수록 계속 커지겠죠? 얘는 반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 같은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는 그냥 이것만 써도 괜찮겠죠. 네. 근데 요거 지금 밑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진동 발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무한히 진동하면서 진폭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진동 발산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즉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이런 거는 계속 커지도 이렇게 가니까. 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함수 중에서는 진동 발산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사인 x 이런 거 있죠. 생각해 봐요. 사인 타고 계속 왔다 갔다 똑같이 하죠. 그죠? 그러면 얘에다가 뭐 적당량을 곱해주면 이거를 무한히 점점 커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적절한 거를 나눠주거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한 점을 향해 가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건 함수를 이제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수렴과 발산에서 한 점으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산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진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었는데 발산을 왜 그러냐면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x를 한 점으로 보내는 것들도 있잖아요. 무한히 x를 무한히 보내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무한히 보내는 것밖에 없죠. 수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좀 한꺼번에 그냥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